앞땅은 있는데 뒷땅에 자루형 토지, 자루처럼 생긴 국자처럼 생긴 이런 땅들을 매입을 할 것이냐, 입찰을 들어갈 것이냐, 도로와 접해 있는데 그 뒷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이신 양성영 국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토지를 일반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거나 혹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제 참고로 해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뭐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로에 접한 땅을 매입을 다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거니와 도로에 접한 땅들이 또 건물을 내가 실제로 개발을 해서 뭐 3층짜리든 4층짜리 주택이나 건생을 개발했을 때 사용하기도 편하고 매매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금액을 제대로 주고서라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 말고 그 건물, 그런 그 땅 토지 옆으로 해서 그냥 사도일 수도 있고 길이 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대부분은 사도입니다. 앞땅은 있는데 뒷땅에 자루형 토지, 자루형 토지죠. 자루처럼 생긴 국자처럼 생긴 연판장 토지, 그 뒷토지와 앞토지 이렇게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가 조그만 짧은 진입도로 폭이 2m, 3m, 4m 정도 되는 폭이 좁은 길이가 짧은 그런 도로선상에 접해 있는 집들, 주택들, 그냥 땅으로 생각하시죠. 그런 땅들, 이런 땅들을 매입을 할 것이냐, 입찰을 들어갈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잠시 이제 변론을 하고 도로와 접해 있는데 그 뒷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이 괜찮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렴하게 실제로 경매로 진행되는 혹은 매매로 나와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면 사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 필지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정도의 폭의 땅만 확보된 그런 땅이 다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비선호 땅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앞에 땅이 만약에 평당가가 3천만 원이고 뒤에 있는 내 땅이 지금 낙찰 받으려는 땅 혹은 매입하려는 땅이 평당 2천만 원이다. 근데 2천만 원짜리 땅을 1,500만 원에 1,500에 매입하거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으면 들어가서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땅, 앞에 있는 소유주, 물론 이게 앞 소유주가 꿈쩍도 전혀 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비우고 시세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땅이 맞다면 3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뭐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내 땅을 파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격이거든요. 얼마에 팔 것이냐. 그 가격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비우셔야 됩니다. 3천만 원짜리 땅이라면 3,500을, 3,600을, 3,700을 주는 한이 있어도 금액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평당가가 시세가 3천인데 3,500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뒷땅이 팔렸어. 뒷땅이 팔렸는데 앞에 땅을 뒷땅 주인이 앞에 땅을 시세 3천만 원인데 이거를 그 3천보다 높은 3,500에 3,600에 매입을 좀 하고 싶다고 의사타진을 해왔을 때 아마 심각하게 고민은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3천에 팔 수 있는 땅을 지금 3,500에 지금 저 사람이 사겠다? 3,600에 사겠다? 3,700에 사겠다? 당연히 고민할 수 있죠. 팔 수 있는 내 물건을 진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그 본질적인 마음, 내 물건을 조금 더 좋은 금액으로 팔고 싶어 하는, 집 자체를 아예 팔지 않으려는 사람 같으면 전혀 이게 협의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팔려는 마음을 가졌던 분들 같으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찾을 적에 경매에 들어갈 적에도 저희는 한 번씩 앞에 있는 땅을 매입 여지를 두고 등기부 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땅 등기부 등본의 상에 있는 소유주가 일단 나이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부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뒷땅이 마음에 들어서 싸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에 땅을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실제 시세가 얼마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부채가 얼마나 있고 소유자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입찰을 참가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부채가 많거나 연령대가 조금 젊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협의했을 때 우리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연세 드신 분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하는데 앞땅을 3천짜리를 3,500에 하면 그냥 3,700에 합시다. 700만 원 올려서 3,700에 매입을 하고 뒷땅을 내가 1,500에 매입을 하면 그러면 앞에 땅을 매입하는 순간에 이 땅 전체는 앞땅 뒷땅 합쳐서 다 합해서 평당 3천만 원짜리 땅이 되므로 앞에는 700만 원 손해, 뒤에는 1,500만 원 이득, 플러스 마이너스 800만 원 이득입니다. 평당가가. 저희 땅은 8m 코너 땅입니다. 근데 평수가 38평밖에 안 됩니다. 38평의 코너 땅인데 그 뒷집이 34평짜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저희가 전체를 다 사면 70평이 넘는 땅인데 일단 한 번은 고민했습니다. 두 개를 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자금도 같이 이제 저희가 체킹하면서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자금상 코너 땅만 사는 게 맞다는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뒷땅을 혹시나 가격을 물어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뒷땅 주인이 금액을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땅보다도 더 코너 땅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박기 주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두 개 필지를 사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자금 문제도 있긴 했지만 뒷땅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한 번은 해봤지만 뒷땅의 금액이 오히려 코너 땅보다 더 비싸니 뒷땅 포기. 그래서 코너 땅만 매입을 해서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땅은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이 정말 건물 건축 행위가 힘들 정도로 이제 참 좋지 못한 땅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막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앞땅 뒷땅을 매입해서 통으로 다시 매각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그거 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전략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명심해야 될 단 한 가지, 너무 싸게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줄 거는 주고 취할 건 취하고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